안녕하세요. 이정원입니다. 19줄판에서의 포석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 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그 중에 오늘은 굳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판을 보시죠. 자, 여러분 이제 바둑 두실 때 19줄판은 정말 넓지요. 그래서 어디부터 둬야 될지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귀 두고 변 그리고 중앙 이렇게 순으로 흘러간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를 둘 때도 이제 포석 단계에서는 3선과 4선을 주로 둔다라는 정도까지는 알고 계실 텐데요. 자, 그걸 알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자, 오늘 지금 백이 두어진 자리들은 이제 화점이라고 하죠. 화점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혹은 화점과 이제 소목을 차지한 모습인데요. 자, 소목에 대한 이제 굳힘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목일 때 자, 집을 이제 한 번 더 지켜주는 것을 굳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굳힘을 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죠. 자, 그 중에 여러분께 조금 더 추천드리는 그 굳힘은 이렇게 날일자 굳힘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 초보자일 때는 좀 간결하면서 좋은 수들을 두시는 게 바둑 드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두는 수는 날일자 굳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는 것은 한 칸 굳힘, 그리고 이 자리로 두는 것은 눈목자 굳힘, 그리고 이렇게 두는 것은 이제 두 칸 굳힘이라고 합니다. AI가 선호하는 수인데요. 자, 보통 이렇게 이 네 군데 중에서 굳힘을 주로 하게 됩니다. 날일자 굳힘을 하게 되면 자, 이 안으로 이렇게 경계선을 파고들려고 하면 이렇게 막아주시면 이 안이 집이 되고요. 자, 이쪽으로 파고들려고 하면 이제 위쪽이 막혔을 때 이 돌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날일자 굳힘을 하면 확정적이진 않지만 이 정도 선에서는 이제 집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정도 경계선이라고 보면 자, 이쪽에서 경계가 지어지면 한 12집 정도로 확보가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경계선이 되어지면 한 11집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제 지키게 됩니다. 한 칸, 두 칸 눈목자, 날일자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날일자 굳힘하시면 네, 간결하게 굳힘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발전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시겠죠. 자, 이때 이런 식으로 또 두어가는 것은 집 짓는 3선이 비었기 때문에 집을 완성하려면 또 지켜야 되거든요. 여기나 여기로. 그래서 이렇게 지켜진 데서 이런 넓은 자리로 가지 않고 또 지켜진 수가 되기 때문에 자, 표석에선 넓은 곳을 자꾸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5선으로 굳히는 것은 굳힘을 한 것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선과 4선에 주로 굳힘도 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굳힘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걸침, 굳힘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러 이제 가까이 가는 걸 걸침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두는 수를 이제 날일자 걸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는 수는 한 칸 걸침, 두 칸 걸침, 눈목자 걸침. 걸침도 굳힘처럼 이 정도 네 군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침을 당했을 때 자, 응수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집을 확실하게 짓고 싶다 할 때는 상대방도 튼튼해지긴 하지만 집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대를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막히지 않기 위해서 한 칸 정도로 뛰게 되는데요. 그러면 백도 이런 식으로 변으로 2립 3전, 3선이나 4선에 이렇게 벌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입구자로 두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뒀을 때 이제 백도 안정을 하기 위해서 집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변으로 하나일 때 3선을 기준으로 돌이 하나일 때는 두 칸을 벌린다 해서 인립 이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집을 확보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는
이쪽 변으로 벌리는 수와 또 백이 이쪽이 다가왔을 때 흙이 이쪽으로 지배 확보를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맛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백이 만약에 이쪽으로 집을 빼앗는다? 그러면 흙도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변으로의 집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수 말고 이수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역시 이쪽 변 쪽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칸 벌릴 수도 있는데요. 1, 2, 2전이니까. 근데 이수는 잘 두지는 않습니다.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수나 이수 또는 확실한 집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좀 강하게 해주고 지키는 방법, 네, 이 정도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왔을 때 자, 상대의 벌림을 방해하는 건데요. 자, 이것은 이제 좀 협공이라고 해서 이건 공격적인 수가 되겠습니다. 자, 뭐 필연적으로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칸 협공, 두 칸 협공, 세 칸 협공까지 협공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는 건 이제 높은 협공이 되고요. 두 칸 높은 협공, 세 칸 높은 협공, 이렇게 6가지의 수가 이제 협공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날일자 걸침했을 때의 이제 응수가 되겠고요. 자, 보통 한 칸 앞에서 이렇게 한 칸 걸침을 하게 될 때, 자, 흙이 또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AI가 최근에 기보들을 보면 한 칸 걸침을 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3선에, 백돌의 3선에 붙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백도 응수를 하게 되는데요. 자, 바깥쪽으로 젖혀서 응수를 하겠고요. 자, 다음에 이 자리 두면 이 돌이 위험해지니까 흙도 이렇게 뻗어서 연결하면서 집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도 연결을 해야겠죠. 자, 연결은 이렇게 꽉일 수도 있고 호구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으면 이렇게 다음에 막히는 자리를 이제 흙이 한 칸을 통해서 두어가는 걸 보통 많이 두게 되고요. 자, 이때 백도 2립 3전, 자, 3칸 벌림을 하게 됩니다. 자, 높이 갈 수도 있고 낮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걸침을 했을 때 자, 두어가는 응수 방법에 대해서 네, 알아봤고요. 자, 흙이 만약에 굳힘을 한다 했을 때 날일자, 한 칸, 두 칸, 눈목자 이 정도 선에서 굳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굳힘이 귀를 이제 정리가 된 후에는 이제 변으로의 확장이 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과 포석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